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4단원 식물과 에너지 4-1-1 잎의 마술과 광합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합성이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광합성이란 식물이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결론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스스로 양분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거. 자, 다시 볼게요. 식물이 빛에너지를 이용하여서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광합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물의 광합성은 주로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며 무슨 에너지를 이용하니까요? 빛에너지를 이용하니까 뭐가 잘 받는 곳에 햇빛을 잘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광합성에 필요한 세 가지 물질이 있는데요. 뭐가 있냐? 첫 번째, 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요. 그것들이 빛에너지를 만나서 어떤 것들을 생성했습니까? 첫 번째, 포도당. 두 번째, 산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포도당을 유기양분이라고 얘기할게요. 유기양분. 식물이 빛에너지를 이용해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거. 이 유기양분. 그런데 녹말이라고 써있는 이유는 포도당을 생성하고 곧바로 녹말로 변환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시는 산소가 여기 있죠. 다시 볼게요. 식물이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로 잎에서 일어나고요. 세 가지 물질이 필요한데 물, 이산화탄소, 빛에너지가 만나서 포도당 유기양분인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방금 얘기했었죠.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이산화탄소입니다. 어디서 흡수되냐? 잎에 있는 기공입니다. 공기가 드나드는 구멍이라고 하죠. 공기가 드나드는 기공을 통해서 식물체 내로 흡수할 것이고 물입니다. 물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죠. 뿌리에서 흡수한다는 거. 그리고 빛에너지입니다. 이 빛에너지는 엽록체란 게 있는데요. 잎에는 엽록체란 게 있습니다. 이 엽록체 안에 있는 초록색 색소인 엽록소에서 흡수합니다. 엽록체에서 흡수하는 게 아니라 엽록소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엽록체와 엽록소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광합성의 장소, 광합성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우리가 서두에서 얘기했을 때 어디에서 일어난다? 잎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잎에서 관찰되는 초록색의 알갱이는 어디에 일어난다고요? 엽록체입니다. 즉 엽록체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엽록체입니다. 자, 그러면 엽록체는 무엇이냐? 식물 세포에 있는 초록색의 알갱이로서 왜 초록색으로 보이느냐? 그 안에는 초록색의 색소인 뭐가 있기 때문에 엽록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엽록체가 초록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엽록소라는 건 무엇이냐? 엽록소는 무엇을 흡수하는 것이에요? 빛을 흡수하는 것이에요. 엽록소는 빛을 흡수하는 것. 다시 볼게요.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잎에서 일어난다고 했는데 잎에 있는 엽록체에서 일어나요. 그 엽록체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이고요. 왜 초록색으로 보이느냐? 그 안에 있는 초록색의 색소인 엽록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엽록소는 무슨 일을 하느냐? 빛을 흡수합니다. 즉 엽록체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고 엽록소는 빛을 흡수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광합성의 산물, 광합성에 의해서 유기양분인 포도당과 산소가 발생한다고 했죠? 보시면 포도당부터 보겠습니다. 광합성의 결과 처음에는 포도당이 만들어졌는데 곧바로 뭐로 변환되어서 녹말로 변환되어서 우선은 어디에 저장되더라? 엽록체에 저장되더라. 이 엽록체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의 장소였습니까? 광합성의 장소였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뭐를 저장하는 곳? 녹말을 저장하는 곳. 그리고 이제 광합성의 산물인 유기양분이었죠. 이건 유기양분인 포도당이 있었는데 산소 봅시다. 산소는 식물의 호흡에 사용되고요. 일부는 남은 것은 공기 중으로 방출되어서 동물들의 뭐에 이용됩니까? 호흡에 이용될 겁니다. 그건 나중에 볼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잎입니다. 잎에서 첫 번째 물, 두 번째 이산화탄소, 세 번째 빛에너지가 모입니다. 어디에? 염록체에. 자, 이 빛에너지는 어디서 흡수한다 했죠? 염록소에서 흡수한다 했죠? 물은요? 물 위에서 흡수한다고 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어디를 통해서 들어온다 했죠? 공기구멍인 기공을 통해서 들어온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만들어진다고요?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포도당은 곧바로 뭐의 형태로? 녹말의 형태로 어디에 저장되고요? 염록체에 저장되고요. 이 산소는 호흡에 이용된다고 했습니다. 즉, 광합성은 물과 빛에너지와 이산화탄소가 반응하여서 포도당과 산소라는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스스로 점검 보겠습니다. 1번, 검정말의 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뭐였죠? 염록체였습니다. 여기가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어떠한 색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염록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염록소는 뭐 하는 곳이라? 무슨 에너지를 흡수하는 곳이다? 빛에너지를 흡수하는 곳이다. 2번, 식물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빛 플러스 뭐였습니까? 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거죠. 지난 수십 년 동안 무분별한 개발로 열대우림이 많이 파괴되었다. 일대 열대우림이 파괴되면 대기의 구성 성분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열대우림입니다. 뭡니까? 식물입니다. 대기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식물은 뭘 합니까? 광합성을 하겠죠.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이산화탄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뭐를 배출해냈죠?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고 산소를 배출했었죠. 즉, 열대우림이 파괴된다는 것은 식물이 많아진다, 적어진다? 적어진다. 식물이 적어지면 광합성이 많이 일어난다, 적게 일어난다? 적게 일어난다. 광합성이 적게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산화탄소 광합성을 적게 하면 이산화탄소의 소모는 적어질 것이고 산소의 생성량도 적어질 겁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는 이산화탄소의 소모가 적으니까 지구에는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광합성으로 인해서 산소 발생이 적어지니까 지구에는 산소의 농도는 낮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산화탄소는 더 많아지고 산소는 줄어들게 돼서 동물들이 호흡하는데 불편함을 얻겠죠. 한번 교과서의 정답 읽어보겠습니다. 열대우림이 파괴되면 이들의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뭐의 양이 감소하고 산소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할 수 있다. 방금 얘기했죠? 산소의 양이 감소하고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